외국어를 이 언어처럼 공부해라. 언어 교환도 일부이다. 외국어를 이 언어처럼 공부한다. 제2의 언어. Foreign language and second language. 이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Foreign language and second language. 외국어, 제2 언어. 그 차이가 뭘까? 차이는 우리가 공부할 때 외국어다 하면 그냥 모국어 아닌 다른 언어를 외국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는 외국어다. 외국어와 제2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통 세컨드 랭귀지라는 거는 아, 사용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언어가 내가 예를 들어 한국어인데 두 번째 언어가 영어예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데 영어를 쓸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외국 사람을 만나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못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쓴다. 이게 제2 언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소통 언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뉴질랜드나 호주, 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곳에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단순히 그냥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유학을 한다거나 어학연수를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살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나는 영어를 사용하게 돼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영어를 쓰게 돼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 이럴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사용하는 언어, 외국어가 바로 제2 언어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제2 외국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어는 다르다. 외국어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외국어를 공부하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거의,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내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베트남어를 한국에서 쓸 일은 거의 없다. 언어 교환을 하면서 조금 한국어를 쓸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언어의 그 포지셔닝이 적어도 뭐 50% 이상 그 베트남어가 나의 언어를 차지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가서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학 연수를 하거나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한다 그러면 50% 이상은 베트남어에 노출되고 베트남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한마디 안 하든. 왜냐하면 듣는 것도 있으니까 귀를 닫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제2 언어라는 거는 상당히 포용력이 있고 포괄적인 언어다. 내가 그 공부를 하면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빨리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어학연수 가라, 아니면 외국에 가라. 그리고 외국에 갔어도 한국 사람 만나지 말고 외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외국 사람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어, 조금 그러면은 반대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조금 방향을 틀어서 외국어를 마치 제2 외국어처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 교환만 해도 그래요. 언어 교환이라는 것은 초급 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발음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초급 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발음에 집중한다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50대 50으로 의사소통하면 나는 어쨌든 내가 배우는 베트남어를 이제 50% 비중으로 해서 뭐 40분 공부하면 20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이제 제 이 언어의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목적성을 분명히 해서 조금 더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말하는 어떤 표현들 이런 거를 분명히 나는 그 이걸 배워서 이걸 사용 연습을 해서 베트남에 가서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어떤 어, 경우의 수, 그러니까 100% 그렇게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걸 연습을 훈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그 방이 생긴다. 언어의 방이 생긴다. 내 머릿속에. 모국어라는 게 하나 있고, 뭐 내가 잘하는 언어가 또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모국어라는 방이 하나 있고, 내가 공부하는 외국어인데 외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의 방을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경험을 축적하는 거예요. 언어 교환을 통해서도 축적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관심이 있는 관련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제2 언어처럼 외국어를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너무 아카데믹하고 너무 학구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보면은 문자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일단 그 문자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써먹을 거라는 전제로 또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신나게 1년, 2년 공부해서 잘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나 좀 하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안 해. 그러고 나서 하려고 하면은 생각도 안 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큰 외국어 학습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이 언어 교환이라는 것을 내가 그 외국어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냥 언어 교환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창 공부할 때 언어 교환을 날마다 할 수도 있어요. 한 시간씩. 그럼 나중에는 그냥 저 언어 교환 친구가 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교환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냥 소통하고 내가 언어 실력이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만 넘어가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언어 교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초급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초급 단계라는 건 뭐냐면 말하기, 듣기, 발음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언어를 활용해서 그 언어 교환하는 사람과 대화도 되고 그다음에 읽은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효과 그런 것을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in English may content of between foreign language and second language for language learners who should learn foreig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to benefit of um, usage, comprehension, and real life, using in real life. After proofreading with it, 한국어로 얘기를 했으니까 요 잉글리시를 일단 한국어로 고쳐놔야 얘가 이 내용이 한국어로 좀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거로 알아들어요. 이 AI가 어떤 식으로 그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음,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좀 지금 내가 한 이야기 컨텐츠를 가지고서 내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조정을 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AI는 상당한 컨텐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나 이런 거를 내가 쓴 용어보다 더 적절한 게 있다면 그걸로 바꿔준다라는 점하고, 어쨌든 뭐 정리를 잘 해준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준 것을 활용을 해서 한번 더 이제 리뷰를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나의 지식을 내가 생각했던 거를 좀 더 구체화한다? 그런 어떤 도움을 A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AI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한테 이런 보고서를 나한테 줘 이러면은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걸리겠죠. 옛날에 우리가 숙제할 때 보면 숙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AI는 동시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그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그 정제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외국어를 이 언어처럼 공부해라. 언어 교환도 올리고요. 다음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제2 언어 개념을 활용해 실생활에 진짜로 쓰이는 외국어 공부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언어 교환과 실용적인 사용을 강조하여 구성했습니다. 외국어를 외국어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제2 언어처럼 공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외국어와 제2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언어를 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어는 단지 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일 뿐이고 그냥 시험을 위해 공부하거나 이론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죠. 반면 제2어는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모국어이고 영어가 제2언어라면 그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면 세계 못해도 써야 하고 듣고 말할 수 없는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처럼 환경 속에서 강제로 사용되는 언어가 제2언어입니다. 반면에 단순한 여행이나 외국인 잠깐 대화하는 것은 소통 언어일 뿐입니다. 외국어를 제2언어처럼 공부할 수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비결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언어 교환을 한다면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고 상대방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1시간 대화 중 50%는 베트남어로 말하기 연습, 그냥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단순히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베트남어를 써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바깥집 겁니다. 여행, 유학, 비즈니스, 장기 거주 등 단어 문법보다는 말하기 듣기 표현 중심 학습을 하고 내부를 쓰기 언어의 방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어 방, 영어 방, 북한어 실천 방법, 언어 교환 활용법, 언어 교환 1시간 중 30분 무조건 외국어로 말하기, 내가 사용할 표현 주제를 미리 정해 연습하고, 실제로 여행, 유학,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말해보기,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복습하기, 언어를 듣고 말하는 습관을 일상화한다. 물론 외국어를 외국어처럼 공부하면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제2 언어처럼 접근하면 능력이 됩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써야만 살아남는 언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진짜 외국어 학습의 시작입니다. 오케이.